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에 어른이 없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어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녹록치 않은 게 지금 국회 권력이 여전히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87년 문민시대 이래에 이 김대중 대통령은 IMF 사태를 안고 출범을 했는데 네. 구조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최악의 상황을 문재인 앞에 대통령 정권으로부터 이어받았다. 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은 이제 3고 문제 경제에 있어서 물가, 환율, 원유가 상승 네. 이게 미국의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안보 상황도 그런데 안보 문제는 한미일 협력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순탄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 있어서 간단치 않은 경제 문제, 일자리, 부동산 문제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물가 문제를 언급할 정도 그런데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 172석이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입법 폭력, 입법 구태타를 일삼는 이 국회의 벽을 어떻게 넘어야 그러니까 청문회 문제, 기타 필요로 하는 입법 문제가 무사히 해결되리자 이게 아주 당면한 과제인데 이것은 이 172석에서 오늘 하루 줄었어요. 네. 박완주 의원인가 하는 삼선 의원이 그게 성추행 사건이라 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왜 애둘러서 언론이 얘기한지 모르겠어. 강간미수야 강간미수. 그러네요. 보도된 거는 그 여자 보좌관에게 이제 강제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이제 원래 이 사람들 감추는데 명수 아니에요. 그렇죠. 감추고 들통나면 발뺌하고 덮어씌우게 하는데 이건 감추기도 발뺌하기도 그러니까 제명해버려서 171석인데 이 171석을 흉기 폭력 집단화하는데 이 강경파들이 성공하고 있어요.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이 사람들은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요. 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득표율 차이도 그렇고 이제 이런 태도로 이게 아주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뉴스에서 처음 알은 게 송철호 울산시장이 재공천을 받았어. 공천을 다시 받았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꼭대기 주범 공범 문재인 송철호거든. 송철호로 인해서 문재인이 움직이고 그렇게 열 몇 명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이 사건 이 김병수 대법원이 3년째 재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어차피 재판 신속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공천을 다시 뭐라고 했는가니까 역대 어떤 울산시장보다도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그러면 이게 울산 시민에 대한 모독행위일 뿐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 이 폭력 세력이 이게 완전히 천둥벌거숭이가 되어 있다. 거기다가 이재명을 비연고지 민주당의 그 특수한 지배 지역 그러면 시청자들이 어떤 지역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송영길이가 빠지면서 거기다가 낙하산으로 집어넣고 전국 선거대책위원장이 되게요. 지금 대장동 게이트 그다음에 법인카드 성남FC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가 목전에까지 와 있는데 피의자로 지목됐고요. 피의자지요. 그건 대장동 게이트 다 피의자예요. 고발돼 가지고 참고인 증인 진술에 그게 언급이 되면 그건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에 물을 넣어 가지고 물총을 쏘는데 탄환이 없는데 내가 탄환을 맞을 일이 있느냐. 이런 아주 오만방자한 일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런 짓들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것이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오만방자하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이게 대깨문의라고 하는 열렬 지지 집단을 아주 강고하게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홍위병 집단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 특정 지역에 이게 원하는 특정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그다음에 퍼주기를 통해서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나아가 젊은이들에게 한반도 평화세서라고는 황당무계한 기만극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현혹시켜서 40% 내외의 역대 문민시대 이래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높은 지지율, 물론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분위기로는 제일 높다고 우리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물러나는데 양산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끝에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이 후보 할까요? 다시 한번 나갈까요? 그러니까 5년 뒤에 내가 다시 한번 리턴 매치 할까요? 그건 이런 얘기. 농담일까요? 뼈 있는 뭔 말일까요? 그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되는데 네. 하나는 얼마나 불안 심리가 잠재하고 있다는 거. 내가 양산에 올 게 아니고 이왕 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곧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보호해달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한면에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 41% 지지율. 40% 지지율이 있고 아직 있으니까. 대깨문이 있고 대깨문의 행동부대 홍위병이 있대. 네. 60년대 거의 7, 8년 동안 이게 모택동이가 반대파를 두들겨 잡기 위한 정권 유지 탈환의 수단으로 홍위병을 네. 움직여가지고 그 혁명 동지인 유소기 국가주석 지낸 사람 그 부부를 폭행으로 폭행 치사시키는 이런 아주 야만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2022년에 이런 홍위병이 등장해가지고 어제 그저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대통령 초청 그 영빈관의 만찬에서 네. 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민주당의 비상 공동대책위원장 윤호중이지. 윤호중 의원하고 마주 서서 크게 이빨을 내놓고 웃는 모습의 사진이야. 예. 한 카드 나왔어요. 네. 이게 그거 가지고 이제 민주당 대깨문 지지자들은 대깨문 윤호중을 홍위병들에 의해서 난리가 집단 폭격을 당했어. 집단 폭격. 예. 얘들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사람도. 아니 휴전회담 할 때도 과거에 보면 말이야. 남북이 만나고 헤어질 때는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 완전히 이쪽을 적군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적군 총사령관의 부인을. 마누라다 이거야. 그 마누라를 상대로 이게 역적의 마누라인데 어찌 네가 이게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죠. 진짜, 예. 정치 도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인간 말종들이 이게 대깨문 홍위병들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폭격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대깨문 홍위병들이 거꾸로 보면 171석의 국회의원들을 포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금수완박법을 반대하는 의원도 있잖아요. 조응천, 그 다음에 이 박영 누구죠? 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던 아니죠. 그런 의원을 네네. 비롯해가지고 상당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숨도 못 쉬고 말이야. 그냥 그 폭력 집단의 일원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게 이 홍위병들 이런 짓이다 이거. 이거를 우리 시청자들은 똑똑히 지금 보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와 관련된 모든 일에 이게 걸림돌이 되고 어쩌면 국민의힘당 이 유약한 의원들 이게 뭐 이렇게 참 얘기하기가 민망한데 그 뭐 내 친한 사람들도 현직에 있지만은 분위기로 봐갖고 좋게 말하면 점잖지만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웰빙 기질에 저질러 가지고 이런 대깨문들의 이 홍위병의 이런 집단 난동행위 겁을 먹고 있다. 이게 윤석열 휘하도.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느냐. 이게 어떤 정책보다도 병행해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이고 만만치 않은 일이 송철호를 그렇게 뻔뻔스럽게 공천하는 놈들인데 자 그러면 문재인이 아까 그 다음에 내가 나갈까요 하는 그 두 가지 의미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조금 겁나는 거 있고 하나는 자신만 만만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당황할 것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절대로 당황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초심대로만 하면 됩니다. 뭔가 하면 민심에 호소해가지고 민심을 등에 업어서 민심으로 이게 171석의 이 횡포와 이 폭력 행위 그리고 대깨문들의 홍위병적 난동을 민심을 등에 업고 이들을 제압하는 길을 찾아야 될 거예요. 당장은 지금 6월 1일이 대통령 취임하고 3주 만에 있는 이게 지방총선거인데 예. 이거를 이들이 윤석열 당선을 부정하고 윤석열 심판의 선거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쪽은 이거 야당을 심판해야 돼. 그럼요. 야당의 홍위병 부대를 심판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6월 1일 선거에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절대로 오만해서 안 된다. 민주당이 오만했던 그 오만 행위, 그 다음에 꼼수, 금수완박법의 온갖 꼼수와 같은 그런 꼼수, 물론 안 하겠지만은 오만 꼼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내로남불을 이렇게 부지부식간에 모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 20일 동안에는 과거 역대 어떤 여당보다도 물론 민주당 이들보다도 훨씬 더 정직하고 원칙에 따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봉규 TV 시청자들에게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지난주에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6월 1일 지방선거의 민심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전술로서도 그렇고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네. 낮아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보다 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낮으면 저들이 조직표로 총동원해서 이게 아주 힘든 싸움이 되는데 그럴수록 여기는 정도로 간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우선 두 사람을 물러세워야 돼요. 이게 하나는 권성동인데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이번 이 지방선거에 내 글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게 금수완박의 심판도 되는 것이니까 거기 초기에 협상을 잘못해가지고 중간계층 어떤 경우라도 윤석열에 대한 표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중간층표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고개를 돌린 부분이 틀림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이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이면서 금수완박법에 내가 실수했다. 이 점 사과한다. 그리고 물러나는 태도를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무총리와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 민주당 강경파들이 완전히 코미디를 연출한 거 이 백일화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도 전쟁의 사격 대상자에 대해서 총을 쏘듯이 딱 대상자를 정해놓고 요런 사람을 낙마시켜야 무슨 한덕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타겟의 1번 한동훈에 대한 것이 민심에 의해서 이게 타겟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잠복하고 있는 민주당의 타겟이고 또 민심의 타겟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그건 제가 지난주에 이 프로에서도 세종임금 시절에 정갑손이라고 하는 한경도 이 관찰사가 자기가 부재중의 아들이 향시에 장원급제한 것을 취소했던 얘기까지 하면서 좀 물러서라.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24일에 발효까지 되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당신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들, 딸이 당신이 근무하는 그곳에 의학전문대학원에 이렇게 입학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게 조국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게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니까 큰 마음으로 억울해도 그냥 이번 주 안으로 다시 한번 사표내라. 그래서 권성동 자진해서 물러나고 정호영 자진해서 물러서서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첫날부터 하는 그 모습은 압도적으로 그에게 중간표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역사상 말이죠.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마주쳐가고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하는 일이 그러게요. 어디 있었습니까? 어휴. 지금 청와대 개방된 거 국민들 가보셨지요? 아이고. 본관 집무실 따로 있고 떨어져서 비서동이 있고 그 떨어져서 기자실이 있고 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한 군데 모아놨잖아요. 예. 이렇게. 굉장한 지금- 의미입니다. 그거. 예. 지금 얘기가 약간 옆으로 서는데 언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하기로 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출근 개념이 없었다. 아. 출근을 안 했다.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안 했다. 그다음에 소통을 안 했다 이건데 출근 개념은 뭔가 하면 2014년 4월 16일 아침 세월호가 기울 때 출근 안 했어. 출근 안 했어. 관저에 콕 박혀 있었어. 이게. 그래가지고 뭐 이문에 7시간 소리를 듣게 된 게 그거예요. 네. 그 군내에 있는 안보실에 파견 나와 있는 육군 중령이 그 시간에 세월호 보고서를 2통을 작성해가 자전거를 타고 하나는 본관 집무실에 갖다 놓고 하나는 관저에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요거를 얻어먹게 될 수가 밖에 없죠. 이게 출근 개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출근할 때까지 세월호 걸 몰랐다 하면 집무실에 들어가면 배가 기우는 장면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비서관도 있고 그러면 저기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본부에 그럼 당장 가자라든지 이렇게만 했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돼서 탄핵 사유를 만드는 빌미를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예. 그거 전혀 안 했다. 기자회견도 전혀 안 했다. 그 문제인데 전혀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방총선거의 호재인데 이거를 권성동이나 정호영이가 왜 깎아먹으려고 하느냐, 이 바보 자식들아. 까먹고 있어요. 내가 자식들아 해서 미안한데 이거는 뭐 자식벌이죠. 뭐. 어떤 평론가 아침에 한 말을 내가 인용하는데 이 바보들아, 네. 이 바보들아 표 얻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이 바보들아 말이야. 예. 아유, 다, 그건, 다 이번 지방선거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예, 그걸 까먹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방선거, 뭐,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압승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게 이렇게 손발만 이렇게 간단히 맞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심을 했습니까? 이게 문재인 5년 동안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을 종식시키고 연장을 반대한다고 얼마나 소리 외쳤어요. 일단 그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금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큰 방파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저쪽이 폭력 집단화한 국회의원 171석을 가지고 또 요때 박완조라는 자가 강간 미수 사건 걸려가지고 말이지. 그게 이제 이 부산의 오거돈 시장이나 서울의 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렇게 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진 이런 호기에 요거 조금만 몇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자제한다면 말이지. 이게 이 지지표를 폭발시킬 수 있는 이 시기에 오늘 내일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구방망이 들고 두 사람을 찾아가봐. 권성동과 이게 정호영. 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나? 이걸 보고도. 당 대표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어리고. 그러니까 아까 사이비고. 권성동, 정호영 보고 이게 들으면 자기들만 바보들이라고 이렇게 호칭된 것 같은데 국민의힘당 전체도 바보들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네, 그중에 몇몇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어떻게 길을 못 피는 것 같아? 그게 예. 뭐가 두렵나 뭐가? 아니, 권성동이 얘기하면 윤 대통령을 거슬리는 것 같아서 그래? 그 아니지. 거슬리면 어때? 거슬리면 어때? 거슬려야지. 거슬릴 때 거슬릴 수 있어야지. 이 마치 저 민주당은 그 철험회라고 하는 그 막가파들 몇 명에서 완전히 그냥 장악해서 강경파들이 휘두르고 있다면 여기는 저 바른미래당 갔다 온 그 저 어정쩡한 저 뭐 배신자들 뭐 이런 비겁자들이 당 대표서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밑에서들 강경한 목소리는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에서 이게 제가 이봉규 TV를 비롯해가 몇 개 유력한 유튜브에 바라는 정론 방향대로 내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대로 우리말이 전혀 듣지 않고 6월 1일 선거에 실패했다 하면 네. 6월 1일 이후에는 이제 뭐 팰 수밖에 없어. 윤 대통령 우리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밀어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안 듣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윤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이 방송을 모니터해가지고 대통령께도 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예상은 하시면은 국힘당이 여당이 좀 과반 이상 아니 과반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지방선거 잘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압승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가 얘기 한참 그러니까, 했잖아요. 예. 이대로만 하면 아니, 압승한다.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대로만 예상은 그럼요. 이대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거지, 잘 되는 거지. 잘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